안녕하세요. 저는 22살 남자입니다. 저는 현재 학교 수업 이외에는 아르바이트 인생이라고 할 만큼 열심히 알바를 하면서 살고 있어요. 집안의 사정이 많이 안 좋아서 학비 또한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고, 알바비 90만 원 정도를 받고 나면 30만 원 부모님 생활비로 드리고 30만 원은 자취방 월세, 5만 원 휴대폰 요금 내면 거의 2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가야 할 만큼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기본적인 것 외에는 모든 것이 저에게 사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늘 혼자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학교 팀플에서 한 여성분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팀플 과제가 끝나고 여성분이 저에게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누군가, 특히 이성과 같이 보낼 시간도 돈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거절을 해야 했고, 뒤에 알바도 있었던 터라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제가 알바를 하고 있는 술집에 자신의 친구분들을 데려오셨습니다. 가뜩이나 바쁜데 괜히 신경 쓰이게 데려와 주문을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기분 좋게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알바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때 가게 앞에서 여자분이 서 계셨고, 제가 알바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뭐예요? 오빠 기다렸죠. 왜요? 제가 왜 그런지 진짜 몰라요? 아, 진짜 모르겠어요. 당연히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 말투, 표정 모두 따뜻했거든요. 앞으로 점심 같이 먹자는 그녀의 물음에 얼떨결에 다음날 점심을 같이 먹게 되었고, 자취생이 먹기 힘든 과일 사왔다며 신나게 도시락을 보여주는 그녀를 보면서 이야. 정성이 진짜. 지금까지 외면하고 있었던 사랑이라는 욕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수업도 같이 듣게 되고, 우와.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저희 모습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주기만 하는 그녀와 연애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번 제 사정을 이해해주면서 데이트할 때 비용을 거의 다 내주고, 매번 알바 끝날 때마다 도시락도 챙겨주며 저에게 사랑을 쏟아주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0일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기념일인데 작은 선물조차 해줄 수 없는 제 자신과는 달리 저에게 비싼 커플링을 선물해주는 여자친구를 보면서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제 행동이 뾰족하게 나갔어요. 오글거리게 만지게 뭐야, 나 이런 거 끼는 거 안 좋아하는 거 알잖아. 어? 그게 무슨 말이냐? 너야말로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이런 거 사주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오빠, 혹시 오빠한테 없는 게 시간이나 돈이 아니라 마음인 거 아니야? 뭐? 뭐 하나 챙겨주고 싶은 마음, 그것도 사랑이잖아. 그거 받아달라는 게 그렇게 힘들어? 기념일 같은 거 챙기지 말자고 서로 얘기했잖아. 알아. 근데 꼭 오늘 같은 날 이래야 돼? 그렇게 저희 둘은 크게 싸웠고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닌데 저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주는 그녀 앞에서 남자로서 주고 싶은 만큼 주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힘들기도 합니다. 제가 누군가를 사랑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 그만둬야 하는 마음과 그녀를 사랑하는 제 마음이 계속 충돌을 해서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되게 생각이 많아지는 사연이네요. 그러니까요. 대학생 연애가 좀 특히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연기해주신 정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연기를 하면서 이제 그 여성분의 입장에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읽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그래도 진짜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네, 두 분 다. 근데 이제 남자 입장 생각하면 줄 수 없는데 받기만 하면 굉장히 미안하고 맞아. 여기 적어주신 대로 뾰족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마음은 맞아요. 이해를 하나 뭔가 진짜 뭔가 이거 뭐 제가 답을 낼 수는 없는 상황인 거는 확실한데 받는 법도 알아야 또 주는 법도 안다고. 네네. 네, 그런 나중에 내가 다른 마음으로라도 보답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남자가 좀 더 멋있는 남자가 아닌가. 그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물질적인 게 또 남자기도 하고 뭔가 주고 싶은 마음은 너무 많은데 또 오히려 여자 측에서 더 많이 주고 이런 상황이 되게 뾰족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거를 또 자기 자신도 너무 싫어할 것 같고, 또 그렇게 해서 상처를 받는 여자친구 모습도 너무 보는 것도 마음 아프고. 사장님이 만약에 사연자시면은 네. 어떻게 이 상황을 좀 지혜롭게 해결하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었다 하면은 여자분이 사연 중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혹시 오빠한테 없는 게 시간이야 돈이 아니라 마음인 거 아니야? 대학생의 연애가 그렇게 풍족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요. 아시겠죠? 근데 시간이야 돈이 없는 게 돈이 아니라 마음인 거 아니야 했었을 때 정말 내가 부족한 게 돈이야 나중에 뭐 얼마든지 벌면 그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시간도 얼마든지 나중에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자친구가 지금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지금 깨달으면서 나중에 더 본인이 잘 돼서 2배, 3배로 잘해주면 그게 더 좋은 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든지 또 나중에 또 잘 해주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나는 받는 쪽으로 네, 그래도 말이라도 예쁘게 해야 되지 않나. 네, 맞아요. 그 상황도 받으면서 아 이거 내가 진짜 근데 주지 말라고 했는데 왜 줬어? 순간적으로 좀 올라오신 것 같아요. 네, 순간적으로, 어. 순간적으로 주지 말라고 했는데 왜 줬어? 괜히 미안해지니까. 그래서 마음을 이제 표현하면서 고마워. 근데 내가 다음에 진짜 성공할게. 걸어서 이 반지 끼고 내가 열심히 이 반지 살아볼게. 알아서. 이 반지 파묘할 때까지 간다. 간다. 진짜 몇 가지. 그럼 여자친구분이 정말 감동을 그쵸, 받을 사실. 것 같아요. 여자친구분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뭔가 사실 막 돈으로 뭔가 물질적인 게 아니라 그럼 자기가 이런 걸 마음으로 했을 이렇게. 때 그쵸. 고마워하는 마음이면은 그쵸. 사실 되는 괜찮거든요. 그쵸. 그게 쉽게 나오기가 어려운 거 알지만 여자친구분을 정말 사랑한다면 저도 그 마음을 좀 표현을 하면서 내가 마음이 없는 게 아니다 이걸 좀 알려주기만 해도 여자친구분과 좋은 사랑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또 이제 제가 이 사연에서 마지막 부분 읽으시면은 제가 누군가를 사랑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 그만둬야 하는 마음과 그녀를 사랑하는 제 마음이 충돌한대요. 그러면은 이분은 제 생각에 헤어짐까지 잠깐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혹시 헤어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딱 그 부분을 읽고 있었거든요. 네. 네, 뭔가 이 부분에서 그러게요. 사실 너무 일단 좋다라는 마음만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저도 라는 거는 확실한데 무거우시네. 네, 그러니까 계속 이 마음에 짐이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근데 이런 경우에 헤어지면 사실 후회가 남을지 아니면 후회가 안 남을지 이걸 선택지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여자를 놓침으로써 내가 나중에 후회를 할까? 지금 상황에서 후회를 할까? 하지 않을까? 이거를 제가 뭐 연애의 구체적인 면들은 다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나 진짜 어렵네요. 어려워. 진짜 어려워. 왜냐면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맞아요. 약간 저는 이 현실적인 것 때문에 이제 마음까지도 되게 고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앞으로 더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좀 뾰족하게 자기도 모르게 나오게 되거나 이러면 또 여자친구도 생각보다 좀 상처를 많이 받게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이 사연자님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내가 이런 상황을 또 만들까봐 계속 싸울까봐. 싸우고 또 상처만 주게 될까봐 그런 고민하는 마음도 저는 너무 이해가 돼요. 결국 그렇게 싸우다 보면 헤어지지 않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자기가 마음속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선물을 줘도 그냥 감사하며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를 그러니까 미래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나는 이 친구가 뭘 준다고 해도 물질적으로 준다고 해도 마음이 안 무겁게 기분 좋게 받을 수 있고 미래를 오히려 약속하며 좀 건강할 수 있겠다 라는 결심이 들면 고. 근데 아니면 스탑? 아니면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결심이 안 들면 네. 결국 그 마음이 드는 순간 사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계속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만나면서 또 계속 뾰족한 말이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쵸. 상처만 쌓이고 끝나지 않을까. 그러게요. 그걸 자기한테 한번 배우러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마음이 현재 너무 무겁고 앞으로도 받으면서 행복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면은 심적인 제- 여유가 없는 거예요. 혼 스스로의 여유를 찾는 데 더 집중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보통 이제 이 여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상대방이 상황적인 것 때문에 너와의 만남을 헤어짐을 고려를 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면 그냥 나를 안 좋아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잖아요. 맞아, 여자들은 그렇죠.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아요. 괜히 핑계 대는 거 아닌가? 네. 그리고 이 여자친구를 어떻게 하면 이 여자친구의 마음을 조금 더 안심시켜줄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그거는 저희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야 여성분들이 안심을 하나요? 덜 기분 나쁘면서 왜냐면 이제 마음을 의심하는 상황이 생길 때 저는 근데 생각보다 자존심 버리고 솔직하게 얘기해주면 그 진심이 와닿아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괜히 뭔가 핑계 대는 게 사실 다 보이거든요. 저희도. 네. 그래서 뭔가 물론 쉽진 않겠지만 자기 상황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솔직하게 내가 이래 해서 너한테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서 너는 어렵다 이렇게 솔직하게 뭔가 털어놓아주면 오히려 이런 것까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오히려 마음을 더 확인하는 느낌이지 않나요? 솔직함.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최대한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남자분 노력을 하시는 걸 느끼는 순간 여자분도 좀 이해를 해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이 사연이 남자분이 보내신 거라 여자분은 모르시겠지만 여자분도 그래도 이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좋아하시니까 그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좀 서로 보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서로 한 발자국 양보를 해야지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친구분이 계속해서 어쨌든 대시를 했잖아요. 진짜로. 이렇게 대시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행운이거든요. 얼마나 잘생겼어요. 이상형이었나 봐요. 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은 나 좋아해서 이런 것까지 해봤다 이런 거 혹시 있으실까요? 그니까요. 와, 잠시만요. 고민의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저는 뭐 좋아해서 이렇게까지 해봤다. 저도 되게 많은 생각이 드는데 뭘 하셨길래? 근데 사람마다 이게 기준이 있잖아요. 그쵸. 내가 생각해서 이거 정말 힘든 건데 이런 걸 했다. 고등학생 때 네. 제가 첫사랑이 고등학교 때였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때 이제 그분이 저의 옆 동네 사셨어요. 그냥 그때 막 수업실에서 공부하고 이러면 새벽 4시, 막 2시 막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 그때 만약에 보고 싶다. 그러면 택시 타고 갔어요. 거기를. 그 공부를 그만두고. 응. 그 공부를 그 고등학교 때 공부 얼마나 그거 하는 거 중요하죠. 중요한 네. 거. 정말 중요하죠. 근데 저는 그때만큼은 그게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가장 중요한 이거를 그냥 그만두고 달려갈 만큼 뭔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그 사람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 아 그쵸. 그게 나는 내가 진짜 많이 좋아했구나. 저는 뭔가 이런 것까지 내가 해봤다는 아닌데 하려 했다. 아 그건 아니고 할 뻔했다. 그러니까 뭔가 그 내가 좋아한다라고 느꼈을 때 아, 그걸 느꼈을 이야기를 때? 하면은 약간 뭐 눈물이 나온다고 해야 되나? 아, 그 나도 눈물- 모르게. 나도 모르게 뭐 슬픈 상황이라서 그 상대방 때문에 제가 또 티나는 눈물이 진짜 없거든요. 아, 그쵸, 그쵸. 그래서 저는 눈물이 나는 경험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응, 응. 슬픈 영화 이런 거 봐도 응. 안 우는데 뭐 그 사람과 뭐 헤어짐 이런 걸 응. 생각했을 때 눈물이 난다. 이래서 저는 이제 아 내가 좋아했구나 라는 걸 느꼈던 것 그런 같아요. 느낌으로. 리아나 DJ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도 학창 시절 때가 그쵸. 생각이 나는데 저 처음 연애가 중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오. 근데 15살. 중학생 때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조금 낮은 성적대를 받고 있었던 아, 학생이었는데 중학교 네. 2학년 때. 근데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만난 여자친구가 전교권에서 노는 친구였어요. 전교 한 하이퍼 친구. 네. 보고 약간 조금 자존심이 좀 상하는 거예요. 오. 저한테는 너무 높아 보이는 사람이니까 그쵸. 어떻게든 따라잡으려고 그때 처음으로 공부를 이제 제대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여자분 때문에 여기 연습생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그 자리에 얘기를 했어요. 유지, 유지. 어떻게 보면 영상 통화. 네. 네. 지금은 뭐 옛날 얘기긴 아, 하지만 그쵸, 그래도 좀 많이 고마웠고 음. 어떻게 보면은 그 덕분에 여기 왔다고 아.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정도로 되게 큰 영향을 좋네요. 줬던 네 공부를 시작하게 좋아하는 됐기.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해서 어떻게 네. 보면 되게 공부로 열심히 여기까지 하셔서 오셨으니까. 결국에는 내가 안 하던 공부를 하게 된 그런 그쵸. 게 이제 좋아했다 이런 네. 느낌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걔를 이겼었어요. 경쟁자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니, 좋아하는 게 아니라 경쟁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또 멋져 보이고 싶은. 뭐 그런 것도 있었겠죠? 사춘기였으니까. 근데 되게 좋은 동기부여라고 아, 말을 그쵸. 해야 될까요? 오. 그렇게 조금 여겼던 것 같아요. 네. 저님은 저는 진짜 솔직히 제가 이렇게 해준 게 없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고민이 많이 됐는데 네. 저도 사실 학창 시절 얘기가 떠올라요. 그때 만나게 돼서 제가 뭐 얼마나 좋아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좋아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막 그때 미쳐 있었어? 약간 미쳐 있었던 게 10일부터 90일까지 매일 한 편씩 편지를 썼어요. 어머. 진짜요? 네. 몇 살 때 그렇게 하세요? 책을 쓸 수 있겠는데. 중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손편지. 길게. 네, 손편지를 가끔 보내기도 했고 근데 그것보다는 그냥 이제 인터넷. 문자? 메시지로 오. 좀 생각보다 길게 매일 보내줬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얘기 많은가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지연해서라도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도 그냥 오늘 어땠냐 이렇게 계속 하면서 편지를 장문으로 계속 보내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가 진짜 많이 좋아했구나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지속 가능한 연애가 불가능하거든요. 그쵸. 메일 쓰는 게. 네, 메일 쓰는 게 가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변했네 해서 헤어졌습니다. 혹시 91일째 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그쯤 가서 좀 더 가서 편지가 할 얘기가 없어서. 네. 근데 이게 진짜 맨날 보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맞아요. 진짜. 처음부터 너무 무리수를 두신 것 같긴 맞아요. 한데. 그때 객기였죠, 객기. 그때만 할 수 있는. 네. 그것도 10대니까 할 수 있는 거. 네. 낭만이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다 10대 사연이 많은 것 같은데요. 약간 낭만은 다 10대 쪽인 것 같긴 해요. 네. 저 이제 마지막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사연은 그래도 앞 사연들과는 다르게 되게 귀여운 사연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 맞아요. 조금 더 통통 튀는 분위기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저는 이번에 신촌 수업을 처음 듣고 있는 신촌 새내기 2, 3학번 여자입니다. 들어왔기에 교양 수업을 하나 듣고 있는데 예상치 못하게 저희 이사님과 너무 일치하는 한 분이 제 대각선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지금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완벽한 이상형은 처음 보아서 저도 모르게 매번 수업에서 그분을 눈으로 찾고 있습니다. 솔직히 친해지고 싶은데 제가 소심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 수업이 너무 대형강이라서 호감 표현은 물론이고 말을 거는 것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수업에서 마음에 드는 이상형을 보았을 때 DJ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 같나요? 도와주세요. 라는 사연입니다. 귀엽다. 너무 귀여워. 2, 3학번. 우리는 캠퍼스 안에서 뭔가 그 수업에서 그 몽글몽글 짝사랑하는 게 정말 네. 귀엽고 낭만적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대형강이면 뭔가 자연스럽게 말을 걸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 않죠. 그쵸. 네, 어떻게 하실 것 같은가요? 그러니까. 타경님은? 만약에 타경님이 그렇다면 제 상황이? 저 같은 경우에 좀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은 뭐 번호 아니라 인스타를 따나요? 보통 그렇게 하는 거 요즘 같은데? 스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조금 제가 같은 상황이었다면은 저는 무조건 직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오. 좋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또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번호를 따는 게 아니라 번호를 주는 게 유행이래요. 정말요? 제가 번호를 따는 게 왜냐면 개인정보다 보니까 조금 민감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번호를 주면은 사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면은 연락하고 안 들면 그냥 안 하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번호를 약간 포스트잇 같은 거에 적어서 뭐 같은 수업 듣고 있는 사람인데 마음에 들어서 혹시 연락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이렇게 주고 튀는 거죠. 부끄럽잖아. 약간 청혼하자면 약간 뭐 생협에서 바나나 우유라도 하는 사람. 그러면 너무 좋죠. 그 단지 우유 그 아시죠? 그 위에다가 네네.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호불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거 주면 좋아하지 않을까요? 네. 귀엽다. 그것도 되게 귀엽다. 근데 이게 만약에 포스트잇 만약에 타경님 앞에 이렇게 붙여져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누군지 모르잖아요. 누가 좀. 아. 그러면은 내가 이걸 마음에 마음에 알아. 그러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마음에 드는지 모르니까.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번호랑 같이 인스타 아이디 남겨놓고 인스타 공개로 잠깐 돌려보면 오픈해서 마음에 들면 DM 주세요. 차라리 그 증명사진을 붙여놓고 네. 시원하다 이렇게 하나 딱 시원하다. 이런 거 하나 딱 저는 붙여놓고 그것 때문에 시원하다까지가 너무 좋죠. 찍어사진 뭐 더할 나위 없죠. 그 시원하다 그 특이 표정 있는 네. 거. 자세가. 생각 넣는 거. 생각 그럼 포스트잇으로 자기 마음을 귀엽게 표현하시는 걸로 하는 걸로 하고 네. 정원님은 어떤 느낌으로 할 것 같아요? 이제 타경이는 좀 상남자적 접근이라면 저는 좀 하남자적 접근하는 타입이거든요. 저는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그런 식으로. 스며들게 스며들어. 하는 윤며들어. 전략을 몇몇은 윤며들게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데 일단은 같은 수업이잖아요. 이것부터가 굉장히 큰 공감대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과제나 그날 수업의 어떤 부분에서 알아도 모르는 거 하나를 생각을 해서 혹시 이거 가서 그러니까 끝나고 쫄쫄 뛰어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죄송한데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한테 가서? 그냥 가서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그러면 대충 답을 해주겠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그날은 가요. 더 안 가? 그날은 그냥 멈춰요. 스탑. 굉장히 밀당적인 부분이에요. 약간 기다릴 것 같아요. 기다려요. 천천히. 그날은 스탑. 그리고
신경 쓰이고. 점점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그러니까 알긴 알잖아요. 아 인식. 제가 나를 얘가 저때 질문했던 사람이다 정도는 알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점점 눈에 치이기 시작할 거고 그래서 차근차근 뭔가 질문할 게 있으면 하나 더 해도 좋고 아니면 그 다음에 오. 혹시 그때 질문했던 사람인데 친해지고 싶어서 인스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거부감이 적어지잖아요. 한번 봤던 사람이 한번 봤으니까. 무의식에 남기는 거야? 네, 무의식에 본인을 남겨버리는 거죠. 음. 그렇게 해서 처음에 접근을 해서 좀 천천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